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학년도 한과학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소와 질소를 이용하여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실험에서 자,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여러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대요. 자, 부피를 측정해서 나타낸 표이다. 무료에 답하시오. 자, 질소랑 여러분, 질소하고 이 H2랑 반응하면 이게 이제 암모니아가 되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개수 맞추기는 필수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위 실험제를 활용하여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라. 이 기체 반응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기체 반응 법칙은 우리가 이 3단계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부피를 측정했을 때 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 기체 사이에는 간단한 부피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기체 반응 법칙이죠. 우리가 이 3단계에서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어쨌든 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얘들아, 이 못 쓰면 안 되지, 그치? 우리 암모니아 합성법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 한과형을 갈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세 번째 보시면 얘들아, 일정 온도 압력하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 너네 있잖아, 온도가 일정 압력 하면 나오는 법칙이 뭡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납니까?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예요?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우리가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수가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피비는 몰이었지, 그치?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는 몰이기 때문에 몰은 또 부피지, 그치? 그러니까 부피비는 몰수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피로 측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부피비는 몰수비라는 거지, 그치? 입자수비. 알겠어? 그러니까 이 아보가드로 법칙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요. 자, 기체에서 얘들아, PV는 nRT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얘들아, 자, 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자, 기체가 나오면 이 식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몰수비, 몰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지, 그치? 부피는 몰에 비례하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이 부피비는 몰수비가 나오는 거예요. 입자수비.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서술형의 핵심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부피비는 무슨 비다? 개수비다. 지금 몰수비다. 개수비다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암모니아는 말이죠, 독성이 있으나 생활 속에 자주 활용된다. 이거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얘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바로 이 비료예요, 비료. 전 세계 인구가 이 80억인데 이 80억 근거가 암모니아 비료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단 비료에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냉매로 많이 활용합니다. 알겠지? 자, 암모니아는 현재까지 냉장고나 냉장고에서 냉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암모니아는 열 전도율이 높고 잠열이 커서 자, 냉각 효율이 우수하다. 특히 자, 산업용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보다 저렴하고, 이 저렴하다는 것도 중요하지, 그치? 효율적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냉매로 사용하고 얘들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너 독일의 하버가 이 암모니아 만들었잖아요. 암모니아. 자, 이 암모니아는 말이죠, 우리가 이 비료의 성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폭탄의 재료이기도 해요. 폭탄. 그래서 이 하버가 이거 만들어서 1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1차 대전. 자, 1914부터 18년까지가 세계 1차 대전인데 얘들아,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터진 거야, 사실은.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료 성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0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법칙에 관련된 건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영재는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이언티스트였나 봐요. 할아버지 댁의 낡은 책장에서 한 실험 결과를 발견했대요. 결과 이거 아니야, 그치? 다음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표와 할아버지와 영재의 대화이다. 읽고 물으면 답하여라. 자, 영재가 이래요. 할아버지, 이 자료가 뭐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금속 산화물의 조성을 알기 위해 했던 실험 결과로구나.
저는 지난주 과학 실험 수업에서 구리를 연소시켜서 이 산화구를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 너는 무엇을 배웠니? 아,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했어요. 이거 잘 봐라, 이건.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구나. 나도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단다. 그러면 이 실험 자료를 이용해 금속 산화물의 조성비를 계산해 볼까? 오케이. 네, 해볼게요. 할아버지 실험자를 보고 금속 산화물의 조성비를 계산한 후에 그 결과를 보여드리며, 할아버지, 금속 산화물의 조성비 이게 맞나요? 라고 했더니, 자, 이걸 보고 말이죠. 흐뭇하게 영재를 바라보며, 그래, 맞아. 우리 손자, very excellent. 이 법칙은 앙금 생성 반응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단다. 이 실험을 설계해 보겠니? 그럼 이제 그 문제 나오겠지, 설계하는 문제가.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먼저 말이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3단계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이 법칙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의 화합물, 어가 중요하죠. 이게 컴파운드가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의, 자, 여러분 질량비는 일정하다. proportion, 비율이죠. 질량의 비율, element, 그러니까 원소인데요.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는 말이죠. independent, 뭐 관계없이 그 컴파운드의 오리진이나 이 제법에 관계없이 여러분 픽스되어 있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자, 물 분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물 분자 이렇게 했으면 얘들아, 요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는데 요 질량비는 1대8로 일정합니다. 이게 이제 화학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봐라. 자, H2하고 O2랑 반응하면 이게 2개의 H2가 만들어지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반응의 몰 수비는 얼마입니까? 2대 1대 2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2몰 1몰 소모될 때 2몰 생긴다는 소리지, 그치? 자, 질량비는 어떻습니까? 질량비는 개수비 몰수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량비는 몰수비가 아닌 거야. 몰수비는 개수비지, 그치? 그럼 질량비는 뭡니까? 1대 8대 9지, 그치? 이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소가 1g, 얘가 8g 반응할 때 얘가 9g 생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 H2O가 있다고 했을 때 얘들아, 이때 요 수소랑 산소의 질량비는 여러분 1대 8이라는 소리야. 알았어? 물론 여기서 질량 보존도 볼 수 있겠지, 그치? 1 플러스 8은 9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9g 안에는 요거 1g, 요거의 8g, 즉 1대 8의 질량비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화합물은 H2O라는 화합물은 수소랑 산소로 돼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일정한 질량비는 일정하다라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알겠지? 내가 과학자였다면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질량비로 바꿨을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중에 했는데. 그러니까 질량비가 일정한 법칙입니다. 얘는 이제 하나의 화합물, 알겠지? 2개 이상의 화합물은 배수비례 법칙이었지.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러면 영재가 수업했던 이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 과정을 5단계로 설계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설계할 때 얘들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얘들아, 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먼저 말이죠. 이 사람이 영재가 구리가 일단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CU가 O2랑 반응하면 CuO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산화가 됐네, 그치? 산화 반응이네, 그치? 얘요? 그러니까 요 산화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자, 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얼마냐를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1g을 태운 거죠. 태운 겁니다. 자, 완전히 반응. 이 완전히 반응이란 말은 얘가 충분해요. 얘가 다 소모했단 소리야.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 다 소모. 자, 가열하면 산화구를 만든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가열이 끝난 다음에 얘들아, 이 도안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우리가 이 산화구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도관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다 이제 구리를 1g 집어넣은 거야. 그럼 도관의 질량이 100g이야. 그러면 자, 구리가 1g 들어갔어. 그럼 101g 아니야, 그렇지? 이를 산화 반응 빵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산화구리가 있는 도관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거기서
도가니의 질량을 빼버리면은 100g 빼버리면은 그 남은 것이 산화구리의 질량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측정합니다, 그렇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구리를 2g을 반응시키고 또 이제 똑같이 한 다음에 또 3g 반응시켜서 얘들아 동일한 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이거의 질량비가 일정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5단계로 이렇게 이걸 막 도가니의 질량을 잰다 뺀다 하면 이게 스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5단계로 설계하라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적절하고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말이죠. 이 구체성. 내가 몇 g을 집어넣고 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3단계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영재간 것과 같이 할아버지 실험 자료를 해석.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금속의 산화물의 조성비를 구하고 풀이 과정. 이 조성비가 뭐냐면은 어떤 원소가 있고, 자 A 원소, B 원소가 있고 그 질량비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실험 1에서 얘들아, 실험 1에서 구리가루의 질량이 0.63이야. 근데 산화구리의 질량이 0.83이면 그 금속 산화물의 질량에다가 금속을 빼면 뭡니까? 산소만의 질량이지, 그치? 맞아요?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 얘들아, 3.32에다가 2.5를 빼면은 이 산소만의 질량이지,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4.41의 그 금속과 반응시켜서, 5.81이 산화물이니까, 금속 산화물이니까, 빼버리면은 산소만의 질량이 이거 아니야, 그치? 4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결국엔 뭐냐면은, 금속과 산소의 질량비는 대략, 3.25 대 1이다. 즉, 대략 3대 1이다. 알았어? 이게 답이에요. 자, 3번을 보시면, 자, 이제는 있잖아,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자, 아까 할아버지가 한 말을 문제시킨 건데요. 자, 일정 성미 법칙을 확인하는데, 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 과정을 5단계로 설계하고, 예상되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 후에 해석하라. 그러니까, 앙금 생성 반응을 가지고, 이 일정 성미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거지, 그치? 자, 앙금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AgCl로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거 많이 있는 게 질산은 Ag NO3 이거 많이 쓰는 겁니다. 이 아쿠아라고 할게요. 자, 물에다가 질산은 고체를 녹인 겁니다. 요거는 뭐가 있냐면 NaCl 소금으로 하냐, 그치? 소금을 물에 녹이면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반응하면, 자, AgCl에 이 앙금이 되고요. 자, 질산, 나트륨, Na, NO3가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자, R자로 쓴다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만나서 앙금이 되는 거지, 그치? 예. 자, 이 질산은은 은이 있어서 비싸요. 비싸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쓰긴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얘를 19g만 쓰는 거야. 19g. 그럼 여기다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염화나트륨을 2g을 넣어요. 2g.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응시키면은 앙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만나서 이게 앙금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19g을 녹인 거야. 그럼 얘를 2g 녹이면 이 앙금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얘요? 그치? 그럼 얘를 이제, 거름 종일 여과한 뒤에,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앙금이 이제 질량이 나오겠지, 그치? 그 앙금의 질량을 재요. 얼마 나오겠지, 그치?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 질량 보존을 확인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들아, 얘를 19g을 한 다음에, 4g. 요 10g에서 6g, 뭐 10g에서 8g, 10g, 12g, 24g,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은, 자, 이게, 질산은 여러분 일정의 10g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NaCl을 양을 증가시켜서 막 반응시키면 어느 순간에 완결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AgCl량은 여러분 증가하다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증가하는 포인트가 완결점 아니야, 그치?
완결점이 뭐예요? 오로지 생성물만 존재하는 거죠. 그치? 이해요? 자, 그러면 그 포인트 찾는 겁니다. 찾으면 그 포인트에서 자, 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의 그 질량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일정함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반응한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을 질량을 생성된 앙금의 질량과 비교했을 때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의 양을 증가시키면 완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때 반응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염화은의 염화은을 구성하고 있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의 질량비가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대구 문제는 다음 챕터에서 하겠습니다. I stop here. See you next time.